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호남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혹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아주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손가락 질환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미국과 한국에서 이 방아쇠 수지 치료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원장님은 연예인보다 더 바쁜 의사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의사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십니까? 본업은 의사이기 때문에 네. 의협에 충실하려고 하고 네. 또 시간을 내서 사업에 열심히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물론 의협의 전문직으로 성공한 사람도 존경을 하지만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실용과 세상에서 판단을 받아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사업가의 삶을 존경하게 되셨다 이렇게 했는데 직접 이제 의사 선생님도 하시고 사업가로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어렵던가요? 사업가로서? 의료는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환자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네. 사업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네. 소비자한테 그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네. 또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군요. 예.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막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돌출 변수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 예. 근데 이제 고향은 목포시라고요. 그렇죠, 목포입니다. 네, 목포 하면은 뭐 기쁜 추억이 많겠죠? 저희가 이제 살았던 시절은 네, 목포가 정말 다이나믹한 곳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한 절반,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일본 말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일제 그래서, 식민지 지배의 영향이 예. 남아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명사 단어라든지 네. 또 어떤 목수 일 하시는 분 네, 그런 분들 용어는 전부 일본말을 써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욕고 다대 뭐 어려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군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어. 제 세대만 해도 거기까지 모르고 예, 우리 세대 이제 벤또 그렇죠. 예. 그랬군요. 그리고 경사진 곳을 네, 우리가 그때는 사까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네. 옛날 전남대 상대가 네. 그곳에 있어서 상가대라 해서 상가대를 잘못 발음한 것일 것이다. 아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사를 일본어로 네. 사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많이 썼던 시절이었고 네, 또 무안군에 가까운 쪽에 제가 살았는데 산정동이라고 네, 그러기 때문에 금방 집 근처만 벗어나면은 네, 논밭이 있고 거기서 붕어, 미꾸라지 잡고 잠자리 잡고 그렇게 네.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 역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는 농촌의 삶이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신석기 시절부터 현대까지 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우리 원장님 삶을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 지금 키워드가 이름처럼 살자. 제 이름이 노만택인데요. 네. 제가 뭐, 35년 전에 뭐 외국인 이름 같아요. 노만택. 그렇죠. 농담으로 로맨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35년 전에 네, 광진구에다가 병원을 개원할 때 그 당시에는 네, 이름 뒤에다가 전문 과목을 넣는 게 보편화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만택 정형외과 그랬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유교적인 관습이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찾아갔죠, 아버님의. 네. 그래서 아버님 병원 이름을 좀 노만택 정형외과라고 지어
되겠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의견을 네. 구했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 성을 생략하고 만택이라고 해라. 그래서 조금 어감이 좀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게 본래 뜻이다. 만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요. 예, 좋은 의미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병원 이름으로서는 맞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재중병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중 여러 사람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하고도 상통하는 병원 의미로서는 아주 좋으니까 그렇게 네.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이름은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삶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 많이 못 미치고 부끄럽습니다 아직은.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니신데 네. 아버님은 교사이셨습니까? 그렇죠. 네. 목포 중고등학교에서 거의 교직 생활을 한 90%를 하시고 아, 네. 예, 평교사로 생물교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퇴할 나이에서는 상담교사, 카운슬러라고 네. 그러죠. 그걸 하시다가 평교사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아버님이 또 뭐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직접 뭐 해부도 하셨다면서요? 네, 우리 아버님이 지금 아버님에 대한 제가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분이 굉장히 실용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네. 해부 실습이나 네. 또 그다음에 꽃을 직접 기르고 네. 그런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흥미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 가셨던 것 같고 또 동료 교사들이 이제 해부 실습 끝나면 네. 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고기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식을 해서 네. 선생님들에게 인기가 좋았단 말을 들었습니다. 네, 해부도 하고 예. 해부 뒤에는 또 예, 파티도 예, 하고 예. 그러셨군요. 네. 아버님께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아버님이셨고 또 그런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제 의술의 길을 가신 것 같은데 아버님을 위해서 뭐 또 장학회도 설립하셨습니까? 예. 평생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나는 목포 중고등학교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사형제가 거기서 학교를 나와서 다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성공을 하고 네. 또 나는 평생 거기서 월급을 받고 살았고 제자를 네. 키우는 즐거움을 느꼈으니까 이 학교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성의를 보일 테이니 자식들도 좀 도와달라 네. 해서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부터 이제 소액으로 시작을 하다가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조금 그래도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해마다 이제 거기 우수한 학생들 또 꼭 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목포에 네. 서산동이라는 네. 지역에다가 또 뭐 도서관을 짓고 있다고요. 예. 제가 이제 이 평범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고향을 위해서 정말 뭔가 뜻깊은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도서관 및 마을회관으로 해서 네. 어린 아이들은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크고 네. 또 그 젊은 부모님들은 거기서 아이들을 공부시켜 놓고 자기들은 마을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네. 그러면은 참 아름다운 곳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의 어떤 모티브, 동기는 어디서 얻으셨을까요? 제가 그 아주 좋아했던 건축가 한 분이 있어요. 네. 지금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어놓은 건축을 보러 다니는 여행이 있었어요. 네. 홍성의 홍동면에 가면은 네. 발막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아, 발막. 예, 밝고 맑은 아, 네. 예,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네. 도서관이라면 우선 학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마을로 밖으로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방을 여러 방으로 쪼갠 거죠. 네. 그러면 각 방에서 수많은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책도 각 방에 들어가서 보고 네. 어린 아이들이 뭐 2명, 3명이 가서 재밌게 보고 엄마들은 또 거기서 3명, 4명 단위로 모임을 갖고 아주 좋은 모습을 봐서 나도 내 고향에다가
저런 도서관을 저런 문화시설을 한번 기증해서 발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책과 도서관이 삶의 현장으로 그렇죠, 들어와 버리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그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 같은 세계적인 예. 노벨 문학상 예. 수상자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예, 보고요. 저는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아이들이 네, 어려서부터 책을 보면서 자라면서 정말 올바른 길로 갔으면 그 정도만 됐으면 제 꿈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봐도 이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 또 느껴지고 또 사회의 봉사를 위해서 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좀 두 번째 키워드로요. 네. 의사의 사명을 네. 꼽았어요. 네. 어떤 의미로 의사의 사명을 선택했는지요? 결국은 이제 제 평생의 업이잖아요. 네. 업인데 보람도 있었고 괴로움도 많습니다. 의사라는 게. 네. 그런데 60대 후반이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의사로서 외과 의사로서 굉장히 어려운 질환을 치료하고 보람 있는 의사들도 있고 이제 소위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하고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분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제 동네 개원이들 1차 의료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전자를 우리가 치료자 의사라고 한다면 네. 후자 의사는 도우는 의사, 헬퍼 네. 역할을 하는 게 나의 길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가능한 환자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 대화를 하고 설명을 잘하는 그런 의사의 길을 가면서 내 의업을 서서히 마무리 지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로서의 사명을 단순히 치료자를 넘어서 네. 함께 공감하고 도와주는 예, 헬퍼의 예, 의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까 제가 방화쇠 수지 전문가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생소한 용어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방아쇠 수지라는 것은 우리 손이 우리가 권총을 쏠 때 네. 딸깍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쏘겠죠. 네네.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힘줄이 네. 걸리는 병이에요. 아. 그런데 물론 제 스승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았지만 과거는 이걸 입원해서 전신마취나 네. 또 뭐 애과 마취를 해서 1박 2일 애과라는 건 이제 겨드랑이. 예, 겨드랑이에서 마취를 하고 이걸 칼로 절개를 하고 그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도 굉장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공포감도 갖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바늘 하나를 국소 마취해서 네. 바늘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딱 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서 네. 특허법률 사무소에 찾아가서 미국에 특허를 좀 내고 싶다. 네. 그래서 미국 특허를 받고 또 미국 특허가 되니까 한국 특허는 그 다음에 나오고 해서 그렇게 그게 한 30년 됐고 또 그것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것을 삼성의료원 이 수부 전공 교수한테 찾아갔죠. 네. 그래서 이 의술을 같이 나누고 싶다.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해서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아쇠 수지 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몸에 어떤 핸디캡이 있는 분, 네. 당뇨가 있다든지 갑상선이 있다든지 네.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 중에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 손.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라든지 네. 또 뭐 스포츠 활동, 골프나 테니스를 한다든지 뭐 헬스 할 때 세게 잡는다든지 네. 또 농사일을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에게 걸리는 병이고 가장 특징은 손이 자기 손에서 이렇게 딸깍하고 느껴지고 어떨 때는 이게 안 펴져요. 안 펴지군요. 네, 안 펴져서 손을 이렇게 억지로 펴야 펴지고 네.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외로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데 추세입니까? 예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직업이 아닌 이상
생활에서 온 분이라면 생활에서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네. 이게 손가락이 아프다 하면 가꾸는 즐거움보다는 손가락 아픈 괴로움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텃밭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네. 그다음에는 이게 따뜻한 것에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세수할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때 한 3분에서 5분간 기도를 하십시오. 따뜻한 물에다. 네. 그러면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제가 아는 이 중견 그룹의 회장님이 자기가 이 병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워낙 바쁘셔갖고 수술 생각은 못 하고 있는데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하는데 제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무조건 설거지를 한다는 거예요. 네. 따뜻한 물에. 설거지를 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편하더라. 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좋은 마음을 써서 이렇게 손이 좋아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박사님 말 들어보니까 따뜻한 물이 좋군요. 앞으로 계속 설거지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죠. 네. 더불어 이제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근력 운동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근력 운동.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걷기거든요. 네. 그런데 걷기는 쉽죠. 물론 걷는 것도 여러 가지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금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연금은 재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건강 도움은 근력이다.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은 노후의 연금이다. 네. 건강 연금이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꼭 강조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은 일단은 우리 대사성 질환에 안 걸리고요. 네. 당뇨라든지 뭐 그런 혈압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고 관절도 보호하고 골다공증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몸이 따뜻해져요. 네.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우리 근육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열 발생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이 약한 사람은 한없이 추워요. 여름에도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가입도 필요하지만 네. 근육연금도 가입을 해놔야 된다. 그렇죠. 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지금 사업가의 길 선택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제가 원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만은 뭐 의사라는 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미용에도 한 20년 이상 했고 미용도 하고 또 줄기세포에 관심을 가지고 줄기세포 시술도 하고 네.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사회에 봉사를 하려고 보면은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남의 네. 후원을 받아서 할 수는 네. 없고 제가 그 재정을 담당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화장품을 만들었고요. 네. 화장품을 만들어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산화질소 제품이거든요. 산화질소. 네. 네. 이제 저는 임상 의사고 그러기 때문에 허황된 이거 당연히 몸에 좋습니다. 뭐 그다음에 너무 결과가 늦게 나타나는 거. 뭐 비타민을 먹으면은 우리가 몸에 좋겠죠. 그렇지만은 비타민 먹기 전날하고 다음 날하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거보다 네. 금방금방 느낄 수 있는 거. 즉효. 예. 그럼 이제 이 산화질소 제품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가져옵니까? 혈관에 내피세포, 상피세포. 네. 그러면 그 혈관벽을 확장을 시켜서 네. 혈액을 잘 돌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0대가 100이라면은 네. 지금 저 같은 나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만들어지죠. 순간적으로 그렇군요. 만들어지다가 사라지죠. 5분의 1로 줄어버리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모든 혈관 질환이 생겨나고 네. 고혈압이라든지 뭐 동맥경화도 생겨나고 또 어떤 성적인 능력도 차이가 나죠. 이런 문제를 화학약품이 아니고 네. 어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강식품이라든지 그런 비타민 계열을 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지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화학약품, 네. 그러니까 약 말고 예. 우리 삶 속에서 산화질소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식품 네. 이런 것들 어떤 거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산화질소는 네, 좋은 생활 습관에서 나와요. 습관. 예, 그래서 네. 운동을 하면은 운동. 예, 네. 그래서 운동을 가벼운 운동보다 약간 힘든 운동. 네. 그러니까 뭐 걷기보다는 약간 빠르게 걷기나 뛰기. 네, 예, 또 테니스, 네. 뭐 배드민턴, 네. 뭐 탁구 이런 것을 하면은 아무래도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지고요. 또 근력 운동 해야 되겠죠. 근력 운동 당연히 해야죠. 네. 그리고 우리 영양제 중에서 L-아르기닌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하고 시트룰린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트롤린. 네, 그 두 개를 콤비네이션 배합해서 드시면은 많이 좋아지겠고, 비트 주스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산사나무 열매,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과일 주스들도 상당히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너무 복잡하게 가면은 시청자들이 안 들어본 말들 뭐 알파 리폴레이크 애시드 이런 말 들으면은 네. 그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거기에다 운동을 곁들이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산화질소는 충분히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의사로서의 삶도 살아가고 계시고 네. 또 지금 사업가로서의 이렇게 포부도 대단하신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끌고 가실 건가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저는 네. 그 공동체 삶, 함께 삶, 네.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삶. 약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나 그런 분들하고 함께 살고 싶고 네. 그분들한테 이 세상이 정글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면은 양쪽을 의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 다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네.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단기적인 목표는 목포의 보리마당의 도서관을 훌륭하게 마무리 짓는 게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생물 교사 아래서 자라나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꽃하고 나무를 좋아하더라고요. 꽃, 나무. 예, 그래서 네. 저는 내가 사회적으로 의무를 다 했다면 네. 그다음에는 나한테 주는 선물로서 제가 한번 멋진 수목원을 만들어서 네. 그걸 운영해 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나 좋은 나무를 기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개인적인 욕망이고 꿈입니다. 호남 하면은 백제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백제를 하면 떠오르는 말이 거미불루,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이부치,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다. 저는 그 후손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백제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사로서의 삶은 물론이고 사업가로서의 삶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노만택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봤고요. 앞으로 노만택 원장님이 꿈꾸는 공동체를 위한 삶이 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인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